주식 초보 개미를 부탁해! 네, 저희가 또 늘 하던 또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미를 부탁해 추천했던 종목들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궁금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바로 지금 이쪽에 나옵니다. 뾰로롱! 네, 시장의 실효를 읽자. 지수 저점 찾기. 야, 지수 저점 찾기.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아마 그 공통 분모는 다들 이게 언제 돌았을지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수가 저점이 어디지 하는 게 이제 네. 주식 투자자들의 공통 분모라고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나라는 약세 시장에 들어섰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그 기술적 지표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약세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그 하락이 있으면 저점을 찾느냐 볼 때 30%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고점 대비 30% 그렇죠. 정도 빠지면 일단 거의 뭐 다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이제 1월 3일 이후에 그 빠지면서 30%를 정확히 어느 정도 찍고 최근에 주가가 보면 등락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30% 정도 그 하락을 했고 준비된 그 차트 그림을 좀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 전체적인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바로 이제 고점이 1,039포인트였어요. 그죠? 2위였죠. 그렇죠. 1월 4일 기준이니까 올해의 기준이에요. 빠졌어요. 714포인트예요. 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눠보시면 한 30% 정도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인. 그래서 이것이 저점인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약세장의 기준은 전통적으로 약 30%에서 오차가 5%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유동해서 실적 장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의 어떤 그 차별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 지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격도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가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가는 그 이격의 이평선을 줄이려는 부분이 차트상에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 지표에 보면 하단에 와 있고요. 이렇게 그림 쫙 그려놨잖아요. 하단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 패턴이요. 이렇게 위아래로 보시면은 하단에 와 있고 지금 현재 볼 때 이격률도 가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기술적 지표는 30%의 약세장에서 30%를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여기서 다 부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황상 차트상으로는 저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우리 전문가님 보셨을 때는 이제 거의 하락장에서도 이제 거의 저점에 왔다라고 기술적 지표를 보고는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기술적 지표 보고 저점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의 이슈들을 가지고도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때 야, 이제는 이게 저점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시장은 말씀하신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시장에 지금 팩트가 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아까 그 준비된 그 차트 이렇게 보시면 고점에서 빠졌던 이유가 주가 한번 유동성 축소였습니다. 유동성 축소가 나오면서 이제 그 차트로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쯤 했습니까? 이때부터 준비를 하면서 웨이브를 그렸잖아요. 파동을 하고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게 우리 이제 유동성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고 이 지점에서 뭐냐면 유동성 축소를 갖다가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0.75를 하겠다는 것이 오픈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오픈되면 주가는 뭐예요? 불확실성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이제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7월 달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갖다 할 거다. 지금 0.75 정도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그래서 환율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 이쪽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미국에서 또 한편으로 부각되는 거 뭐냐면 인플레이션 정점 연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도 130%에서 지금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올라가는데 환율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1,300원대 부분에서 저거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정황상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볼 때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바로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그 경제 지표가 나왔지만은 그래서 좀 빠졌지만은 그게 이제 요번에 이제 언제 발표가 되냐면 30일 날 연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지표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전 CPI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그 CPI 지표가 아시다시피 8.6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이제 주택 지표라든가 러셀 또는 현재 또 최근 간접적이지만은 근원 물가 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지금 현재 뭐냐면 에너지 가격 또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소비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돈육만 이제 곡물가만 안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1차적으로 PCE가 1차적인 검증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이제 예상보다 현재 30일이니까 내일 모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개인 소비 지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중요한 지표로기 때문에 그것이 낮아진다면 저는 주가는 환호한다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봅니다. 또 네.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데 제가 이제 보는 건 바로 개인 전체적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8.6%로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행보가 나오겠어요? 네. 잠깐만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전문가님 얘기하시는 거는 네. 지금 전문가님 살짝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짚고 갑니다. 네, 네. PCE가 지금 그게 지수가 그게 낮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CPI 지수죠. 네네. 소비자 미국의 물가 지표.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8.6까지 에서 아래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행보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네. 빅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네. 4월 달에는 좀 높다가 네. 한 5월 달쯤에는 낮았습니다. 네. 그래 이제 끝났구나 했더니 6월 달에 다시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럼 이번에 낮아진다 하더라도 또 그다음 7월 달 하고 나면 9월 달에 또 있습니다. 예. 9월 달에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그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네. 전쟁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들이 각자 보호를 위해서 막고 있어요, 수출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수요가 좀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유가 부분을 볼 때 유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이제 130불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흐름을 볼 때는 일단 이제 고점을 한번 쳐놓고 현재 우크라이나 부분과 러시아 부분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가수요 부분은 줄어든다고 봐요. 저는 가수요라고 봐요. 네네.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물론 이제 7월 달에 낮아졌다가 8월 달에 또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큰 평균 에버리지로 볼 때 지금 현재 미국이 한편으로서 부각되는 인플레이션 정점론도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는 게 좀 문제입니다. 저는 30% 빠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은 만일에 이제 8.6%의 그 지표 아래로 간다면 틀림없이 제가 볼 때 빅스텝 갈 겁니다. 물론 한국은행도 지금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일 거고 그러면 네. 환율도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1,300원 더 간다는 얘기 있지만 결국 환율의 추이도 이러한 현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표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수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게 PCE 지표랑 1차적으로는 예. PCE 지표를 30일 날 발표되는 거를 어떤 분들은 이거 봐야 되느냐 근데 봐야 되죠. 봐야 되는군요. 지금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CPI 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지표에 따라서 지수에 따라서 지금 금리고 환율이고 다 움직인다 이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책의 행보에 따라서 7월 달에 이 부분에서 각종 이런 보조 지표들이 움직인다라고 네. 보고 환율도 그에 따라서 같이 동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또 시장의 또 이슈들 파악할 때 이런 지수들을 보면서 이제 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가는 이제 미리 고점에서 1월부터 하락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네. 상당히 패닉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링 클라이막스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흔들 겁니다. 흔들면서 저점이 바로 이제 미국의 7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그 오차는 좀 나타날 수 있지만은 거의 이제 하락 구간에 왔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자이언트의 어떤 폭풍이 온다. 이런 부분에 현재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미리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펄을 볼 때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지수는 변동성을 줄 수는 있지만은 가과 같이 동반 상승은 아닙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즉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의 차별화인데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럼 경기 관련자 안 건드리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구조적인 성장주라든가 아까 실적 부분, 아까 이제 얘기를 하려다 말았던 어떤 현대오토해바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구조적으로 이제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어떤 차별화의 전략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반기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6월도 다 지나갔고 이제 7월부터 눈여겨봐야 될 어떤 그 황금주가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한 종목을 들고 나오지만 우리가 섹터로 본다면 뭐 제가 볼 때는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그렇죠. 네. 휴대폰에 그 과거 이제 PC 부분에 많이 그 됐지만은 그래도 계속 휴대폰은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항공주나 로봇 뭐 이런 쪽에서 제가 볼 때 성장주 개념의 구조적인 성장주 개념의 섹터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미래가 좀 유명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실적이 나오는 당연히 그런 나와야죠. 종목을 거기에 잡아라. 이제, 플러스 알파도 또 있어야 네, 되겠죠. 사실 이거 뭐 이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거 잡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있는 네.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토픽을 타픽들이라든가 잡아라. 휴대폰 업적인 힌지 관련주래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네네. 이런 쪽이하고 이제 항공우주는 아직까지 달나라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성장성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서 눌림목이라든지 시장 강약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황금주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BH입니다. BH요? 이름이 비슷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떤 또 종목인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면서 또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휴대폰도 최근에 그 PCB 부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RF PCB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일단 제가 볼 땐 휴대폰도 힌지 부분도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고 PCB 부분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BH는 이런 스마트폰 특히 이제 아이폰하고 LG노텍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저는 뭐 LG노텍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면서 그 아이폰의 그 13, 14 뭐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 부분과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 북미향 쪽에 바로 그 FPCB 쪽입니다. 그 PCB가 옛날에는 상당히 뭐 PC에만 들어가고 이랬지만 지금 휴대폰에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현재 이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데 특히 이제 바로 EV향 FPCB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전기 산업 자동차 쪽에서도 네, 자율주행 자동차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고 그럼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적도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장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요번에 그 2분기 매출액 이런 부분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흑자 전환되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BH도 성장이라는 부분과 실적이라는 부분 거기 플러스 알파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오늘 종목을 좀 가져온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종목 BH죠. 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이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준비된 그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좀 빠졌습니다. 네. 빠졌고 요 이격률 제가 잘 안 보이는 거는 좀 보이게 해놨어요. 같이 딱 붙었네요. 붙었죠. 예, 붙었네요. 이격률도 붙었고. 조정을 받고 이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그 매매 기준가는 한 25,000원대를 두면서 이제 분할 매수라든가 이런 쪽에 그 접근을 한다는 전략이고 1차 목표가 28,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3,0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